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태호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GPT-4를 이용한 당신 에이전트 이벨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코르카라는 그 스타트업에서 지금 테크 리드를 맡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에드테크에서 추천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현재는 이 광고 비즈니스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도구로 이제 LLM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발표해 주셨던 이제 김태형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과 이제 유사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저라는 사람이 현대 이 발전 과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다음 그리고 있는 스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라지 랭귀지 모델이 뭔지, 이제 제가 보는 LLM에 대한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현대 이 LLM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점,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걸 그 위에서 이제 제가 이제 시도해 보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LLM이 워낙 핫한 분야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발표 주제로도 많이 나오고 또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들 챗GPT로 이 LLM을 처음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이 소프트웨어를 큰 흐름에서 봤을 때 이제 맨 처음에는 개발만이 존재를 했었죠. 이제 그때는 우리가 사람이 코딩을 한다는 거는 어떤 알고리즘을 직접 디자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컴퓨터에게 그냥 로직을 하드하게 우리가 직접 정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초기에 소프트웨어 1.0이었다면 그 뒤에 사람은 그 알고리즘을 직접 짜는 거에 이제 좀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리즘을 내가 직접 안 짜고 너가 한번 직접 짜봐. 그렇게 주는 거죠. 인풋과 아웃풋 세트를 내가 줄게. 그거를 내가 한 몇만 개 줄 테니까 너가 그 사이에서 알고리즘을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그거를 너가 스스로 구현을 해봐. 라고 이제 컴퓨터에게 맡겨줍니다. 이제 근데 원래 그런 연구가 이제 1980년대부터 있었는데 사실 그게 잘 안 되다가 이제 2012년에 이제 딥러닝의 시작으로 이 머신러닝이 확 뜨게 됐죠. 그래서 이때 사람의 역할은 알고리즘을 직접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디자인해요. 물론 이제 당연히 어느 정도의 모델도 디자인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인풋과 아웃풋이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느냐. 아무리 좋은 모델이어도 이제 데이터가 좋지 않으면은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이제 머신러닝에서 흔히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에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 LLM이 등장을 했고, 이 LLM이 이제 소프트웨어 3.0 다음 스텝으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우리가 데이터를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프롬프트를 디자인을 해요. 프롬프트를. 저희가 뭔가 데이터를 만들어줄 필요도 없고, 알고리즘을 짤 필요도 없고, 그냥 뭔가 우리에게 뭐 요술램프 지니가 있다면 그냥 요청하면은 그걸 어떻게든 이루어주는 것처럼 그냥 프롬프트 제가 요청하는 걸 명확히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프롬프트를 디자인한다는 말은 이제 뒤에서도 계속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사실 뭐 머신러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 알겠지만 지금까지의 머신러닝이랑 딱히 다른 게 없어요. 그냥 GPT-1 2017년에 나왔고 GPT-2 2019년에 나왔고 사실 예전부터 그냥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오던 그냥 텍스트 컴플리션 분야 중에 하나였을 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르게 분류하는 이유가 저는 이제 크게 두 개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사실 지금까지 머신러닝은 좀 더 태스크 위주의 그런 모델들이 많았어요. 뭔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거나 아니면은 텍스트 투 스피치를 하거나 아니면 뭐 트랜슬레이트를 하거나 컴플리션을 하거나 이제 이런 모델 이런 한 가지 태스크만 하는 모델들이 많았단 말이죠. 사실 이거 마지막에 있는 태스크 세 개는 다 똑같은 텍스트로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태스크임에도 불구하고 번역 모델 따로 있고 컴플리션 모델 따로 있고 Q&A 모델 따로 있고 이제 그때가 이제 2018년, 2019년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웠던 시대였죠. 근데 이제 이 LLM은 결국 모델 크기를 더 키우고 데이터를 더 때려 박으면 저런 태스크 하나에 뭔가 정해지지 않고 그냥 모든 걸 할 수 있는 제너럴한 모델이 된다. 이제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된 게 이제 LLM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번역도 기존의 번역 모델보다 지금 챗GPT가 더 잘하고
Q&A도 더 잘하고 컴플리션도 더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결국 그게 다 텍스트 컴플리션으로 귀결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너무 정확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머신러닝하고 분리되는 제일 큰 이유는 성능이에요, 성능. 혹시 여기서 GPT-1이 나왔을 때 GPT-1의 존재를 알고 계셨던 분이 계신가요? 네, 대부분 없어요. GPT-2 나왔을 때는 알고 계실까요? GPT-2부터는 이제 조금씩은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머신러닝을 하던 사람들 사이에선 그 GPT-1, 2가 굉장히 화제였어요. 와, 이런 말도 대답해주네? 이런 것도 되네? 근데 이제 사실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밖에 있는 그냥 일반인들이 보면은, 뭐야, 그냥 심심이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 아닌가? 그냥 딱 그 정도에서 멈춰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크게 의미를 갖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데이터를 더 때려받고, 그냥 성능에서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와, 이거 그냥 사람이랑 다를 게 없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 지능이라는 게 뭘까? 그 인텔리전스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더 해보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뭔가 사실 생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는 이 서로 생각을 해서 누군가에게 전달을 할 때 그 어떤 언어로 전달을 하잖아요. 결국 그것도 다 텍스트로 이제 표현이 가능한 거고요. 이 텍스트 컴플리션을 극한으로 잘한다면 그게 사람보다 더 똑똑한 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인간이 화성에 가서 살기 위해서는 정말 이제 고도의 기술과 고도의 지능이 필요할 거잖아요. 근데 아직 뭐 전 세계적으로도 이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사실 인간보다 더 똑똑한 지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조금 기술 살짝과 조금 철학적인 얘기들이 같이 있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LLM이 갖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많이 시도해 볼 수 있는지, 이걸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생각했던 LLM의 제일 큰 문제는 이거 3개였어요. 첫 번째는 뭐 수학에 취약하다. 두 번째는 텍스트로밖에 대답을 못하고 텍스트만을 이해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없는 정보를 지어낸다. 이제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아시나요? 네, 이제 뭐 다들 좀 몇 분 웃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강민의 할루시네이션 리콜인데요. 이제 이런 가짜 아비터들이 이제 생기는 거를 이제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게 이제 또 LLM의 큰 화두 중에 하나였죠. 자, 이제 여기서 사실 이런 문제들을 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아무 도구도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지능, 그 뇌만을 가지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브레인만 있었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텍스트가 아니라 제 말과 이 PPT를 이미지의 형태와 오디오의 형태로 듣고 계시는데, 만약에 이게 뇌만 있었다면 제 이런 말과 이 이미지를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네. 눈과 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지능이랑은 딱 이제 상관이 없구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얻을 수 있고요. 이거 계산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이거 딱 보고. 근데 이제 제가 누군가한테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물어보면, 사람이라면 이제 이거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핸드폰 꺼내서 계산기에 쳐보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겠죠. 근데 방금 이제 그렇게 하려면 사실 여러분들은 그 계산기라는 이제 도구를 쓰게 된 거죠. 계산기를 쓰게 된 거고. 만약에 일론 머스크의 나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뭐 누군가는 그냥 외우고 계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잘 모르실 거니까 그럼 이제 구글에 찾아보는 거죠. 근데 LLM이랑 우리가 이제 이 할루시네이션 이슈를 비교할 때, 우리 사람들끼리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대답 정확히 못하고 사람들은 다 구글링 찾아보고 대답을 하면서, 이제 LLM한테는 쟤는 할루시네이션 이슈가 있네, 이거는 크게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게 이제 공정한 비교는 안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아까 나왔던 그 김태형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이제 랭체인과 이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LLM에게 결국 그 행동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알고리즘을 짜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로 머신러닝 모델을 다시 학습시켜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3.0 시대에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는 프롬프트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프롬프트를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너는 다음처럼 대답을 해야 해. 그리고 뭐 액션 주고 인풋 주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유저의 인풋은 다음과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디자인하면 이제 당연히 이제 캘큘레이터 액션을 고르고 인풋으로 저기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저 값을 이제 실제로 계산기랑 제가 따로 연동을 시켜놨다면 저거를 이제 실행을 해서 저 값을 얻게 될 거고요. 그거를 이제 액션과 인풋을 다시 그 아웃풋 정보를 주고 다시 액션과 인풋을 물어보게 되면 이제 LLM이 그 정답은 뭐 저거예요 라고 이제 저한테 이제 대답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조금 사람과 공정한 비교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도 똑같이 이제 계산기라는 도구를 활용을 하는 것처럼 LLM한테도 똑같이 도구를 하나 주고 했을 때 사실 이 계산기 활용 능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잘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고요. 네, 도구를 준 거죠, 도구.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맨 처음 시도한 프레임워크가 이제 랭체인인 거고요. 이 랭체인은 언제 처음 나왔냐면 이제 챗GPT 나오기 전에 먼저 나왔어요. GPT-3가 나오고 나서 그 GPT-3의 능력을 더 극한으로 활용을 해보자. 그런 아이디어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작년 10월쯤에 이제 처음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GPT 3.5가 나오고 GPT-4 API가 열리고 그때 이 랭체인을 거기에 적용시켜 보니까 와 이건 그냥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화제가 된 게 이제 올해 2월쯤이고 2월쯤부터 이 랭체인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해졌죠. 뭐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아이디어로 회사를 차린다면 몇 억짜리의 가치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랭체인을 만든 사람이 이제 창업을 했어요. 이 만든 사람이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대략 한 1000억 밸류에이션에 이제 100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LLM 프롬프트를 디자인하는 것밖에 사실 없잖아요. 프롬프트를 디자인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얻어내는 거. 이제 그거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역량은 알고리즘을 짜는 것도 아니고 데이터를 잘 구축하는 것도 아니고 그 프롬프트를 얼마나 잘 디자인하느냐가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능력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프롬프트를 잘 디자인한다는 거는 결국 다 그 챗GPT를 얼마나 내 업무에서 더 잘 쓰고 개인의 생산성 향상에 얼마나 더 접목을 시킬 수 있느냐 그거랑도 다 이제 이어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이 랭체인을 써서 그림 그려주는 것도 나와서 이제 비주얼 챗GPT가 이제 바로 다음 달인 3월 11일에 나왔고요.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내에서 이제 그 비주얼 챗GPT 돌려가지고 한번 서빙 해봤던 건데 이제 뭐 하늘에서 달리는 고양이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저 해가 좀 거슬려가지고 해를 좀 빼달라고 하면 이제 remove the sun 하면은 이제 해 없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비주얼 챗GPT로 이제 가능해졌죠. 이것도 나오자마자 사실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왜냐면 사실 이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좋은 시선들이 당연히 대부분이었는데 부정적인 시선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그래봐야 그거 텍스트밖에 못하잖아. 그거 이미지 이해할 수 있어? 이미지 만들 수 있어? 그런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억가가 좀 있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거를 이제 보기 좋게 부셔준 거죠. 그래서 뭐 아까 그림 두 개 비교하면은 첫 그림이랑 이제 두 번째 그림이랑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텍스트만이 이제 그 처리 가능한 데이터 형식인 게 아니고 이미지로도 이제 데이터를 처리를 가능하고 이제 이 이후로 사람들이 다 막 오디오도 붙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마블에서 많이 보시던 그 자비스 토니 스타크가 자비스에게 뭔가 명령을 내리고 자비스 혼자 생각이란 걸 하고 뭔가 그걸로 뭐 정보를 찾아오고
적군이 뭐 CCTV를 보니까 적군이 우측 300m에 있다. 그 정보를 나한테 가져다 주는 이제 그런 정도의 이제 자비스 같은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도들도 3월 후반경, 3월 중후반경에 이제 많이 있었어요. 이제 저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간 내용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그 수학 못하는 거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만 처리하는 거 해결을 했고, 이제 마지막은 그 할루시네이션 이슈예요. 할루시네이션 이슈. 이제 할루시네이션 이슈가 뭐냐면 뭔가 물어봤을 때 실제로 없는 정보를 이제 대답을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 정보를 찾아주기 위한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기 랭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글에서 서치하는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구글에서 서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 주는 거. 근데 이제 그거는 근본적인 이제 한계가 있는 게 구글은 신이 아니고 각각의 회사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쓰고 싶을 때 구글에 없는 데이터들이 이제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사 사내 데이터가 뭐 상품이 한 10,000개, 상품이 10,000개 있어요. 상품이 10,000개 있고 누군가가 무언가 나 오늘 사이파의 컨퍼런스 발표하러 가는데 오늘 옷 뭐 입으면 좋을까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서비스를 만들고 싶은 회사에서는 자기네 회사 상품 중에 하나가 실제로 나가서 추천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예를 들어 사이파이 같은 그런 고급진 컨퍼런스에 나가서 발표하려면 아무래도 정장같이 멋있는 걸 입고 가는 게 좋겠죠? 약간, 그리고 뭐 정장 사진 하나 보여주고 진짜 있는 사진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줬으면 하는데, 사실 이제 챗GPT는 다 그런 게 안 되잖아요. 다 그냥 어디선가 있어 보이는 듯한 거 긁어보고 URL 갖다 주는데 클릭해보면 실제로 안 돌아가고. 근데 이제 그런 이슈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또 다음 프레임워크가 나오죠. 이제 이거는 제가 만들어둔 예시인데, 뭐 첫 번째 상품이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상품이 이런 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뭐 태그 같은 느낌인 거고, 점 맨 앞에 있는 게 이제 상품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상품이 있을 때, 뭐 실제로는 막 몇천 개, 몇만 개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텍스트를 전부 이제 인베딩을 해요. 이제 아까 인베딩 관련된 거는 이제 아까 설명이 됐으니까 좀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품은 그래서 뭐 0.1, 마이너스 0.4, 0.4 이런 식으로 이제 인베딩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 이제 실수 값의 리스트로 이렇게 인베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퀘스천을 해요. 평소에 편하게 입을 만한 티 없을까? 그러면 이제 이 문장 자체를 이제 그대로 인베딩을 합니다. 그럼 뭐 대충 요런 값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상품 두 개를 인베딩을 할 때 1번과 2번이 이런 식으로 됐으니까 더 가까운 게 뭘까를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번이 더 가깝구나. 그러면은 아까 나왔던 C 로고 후디 네이비를 추천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여기에서는 LLM이 실제로 동작을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은 오픈 AI의 그 인베딩 API를 따로 쓰는데, 결국 여기서 1번이 나온 거는 인베딩만 해서 나온 거지 그 LLM이 실제로 생각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인베딩만을 가지고 그 상품들을 각각 그 벡터 공간 안에 투영시켜가지고 위치를 잡고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제일 적합한 상품이 뭘지를 벡터 공간 내에서 제일 가까운 그 시밀러리티로 찾게 되는 거죠. 이걸로 이제 아이디어가 나와서 지금 만들어진 프레임워크가 이제 라마 인덱스라고 하는 이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한 이쯤에서 이제 라마 인덱스랑 랭체인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요.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 때 데이터들은 다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텍스트가 그 자체로 다 그대로 저장이 됐어요. 뭐 개발자분들이 여기 얼마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SQL DB라고 하면은 뭐 포스트그리가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럼 뭐 포스트그리 SQL에다가 그 상품 데이터를 전부 다 저장을 하고, 실제로 거기서 내가 뭔가 상품을 찾아야 될 때는 쿼리를 날려서 뭐 ON으로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뭐 그런 식이었겠죠. 아니면은 뭐 머신러닝을 따로 쓰던가요. 근데 이제는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누구보다 이 말뜻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LLM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벡터로 그 데이터를 하나하나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기가 이제 훨씬 쉬워지는 거죠. 그냥 어떤 사람이 요청이 오면 그거 인베딩 해가지고 제일 가까운 상품 그냥 갖다 줘.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런 거를 이제 하는 곳이 이제 파인콘, 이제 오토 GPT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텐데, 이제 파인콘 같은 서비스들,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 벡터 스토어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요즘 이런 거에 대한 니즈도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제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1.0 개발자시라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공부도 미리미리 해두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라마 인덱스는 조금 그 데이터베이스 쪽에 가까워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저장하고 쿼리하느냐 거기에 가깝고, 아까 보셨던 랭체인은 그거보다 한 단계 윈 레이어 정도의 느낌이에요. 한 단계 위에서 약간 서비스 레이어 정도의 느낌이죠. 뭐 전통적인 개발에서 비교를 해보면 약간 백엔드 프레임워크 아니면 뭐 서비스 레이어가 이제 랭체인이 되는 느낌인 거고, 데이터베이스 아니면은 뭐 레포지토리 레이어 요 정도가 이제 라마 인덱스로 매칭이 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가 공부를 했을 때가 3월 중순이었어요. 딱 3월 중순이었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죠. 저는 이제 개발자니까 뭔가 제 일을 대체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좀 아이러니하죠. 제가 일을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제가 개발을 해야 되는 거를 대신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웹 개발을 한번 시켜보자. 이제 그렇게 이제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좀 설명은 이따가 하고 영상부터 먼저 볼 건데, 제가 넣은 프롬프트는 이래요. Please develop and serve simple web to do app. 뭐 간단한 웹 투두 앱을 만들고 유저는 모든 투두 아이템을 리스트할 수 있어야 되고 각각의 투두 아이템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유모피즘 스타일을 원한다. 너가 사용 가능한 포트는 4,500번이랑 7,000번이다. 뭐 요약하면 그냥 간단한 웹 투두 서비스 만들어줘. 딱 이것만 넣었어요. 아무 정보도 넣지 않았고. 막 개발적으로 어떤 프레임워크를 써서 뭐 어떤 식으로 개발해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진짜 사용자가 필요한 기능 위주로만 딱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거를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이제 여기 이게 화질이 좀 안 좋네요. 네, 여기 프롬프티드 텍스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대로 있어요. 이제 제가 그거를 이미 엔터를 한번 친 상황이고 이제 얘가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화질이 안 좋은 게 아니고 제 화면이 저한테만 보여오네요. 이거 어떻게 옮기죠? 여기서 너무 잘 보이던데. 이거 그대로 옮겨주시면 돼요. 네. 얘를 네. 네, 좋아요. 네,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화질이 조금 안 좋은데 이거 제가 내용을 기억을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여기에서 플랜을 먼저 세워요. 플랜을 먼저 세워서 간단한 투두 웹 코드를 써, 그리고 유모피즘 스타일 디자인을 구현해줘. 4,500번에서 돌릴 수 있도록 앱을 세팅해줘. 앱을 테스트해줘. 이런 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what I did. 내가 지금까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 액션은 코드 에디터에 write 액션을 써. 그거 코드 쓰는 액션이에요. 그리고 인풋으로 to-do app.py가 들어가고 그거에 코드가 들어가요. 그럼 이제 실제로 여기 옆에서 코드가 작성된 걸 볼 수 있고요. 여기 이제 이게 루트, 이게 to-do 추가하는 거, 이게 to-do 삭제하는 거, 이게 앱 실행하는 코드를 이렇게 짜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론트엔드를 좀 짜야겠죠? 네. 그러면 이제 프론트엔드를 이렇게 짜게 되고, 이제 새로운 파일이 하나 생겨서, 이제 CSS랑 HTML이랑 이렇게, 여기 심지어 이제 진자를 써가지고, 백엔드에서 데이터 받아오는 부분까지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얘가, 이 친구가 뭘 했냐면, 플랜으로 인스톨 플라스크를 합니다. 사실 얘는 이제,
이거를 실제 실행을 할 때는 아무것도 설치가 안 돼 있는 그냥 우분투 베이스 이미지에서 썼거든요. 그래서 플라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그게 없다는 걸 알고 터미널을 통해서 pip install 플라스크를 합니다. 그러면 플라스크가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플라스크를 다 깔았으니까 이제 아까 만들었던 파이썬 코드를 이제 실행을 시켜가지고 유비콘으로 서버가 뜨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다 되면은 파이널 앤서가 나오죠. 자, 이제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와, 이거 난이도가 어렵네. 이거 로컬호스트 7000원 투두 앱이 실행되고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테스트해 보세요. 이제 대충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거 URL 들어가서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한 거예요. 아까 저는 보여드렸던 그 프롬프트 4줄짜리만 넣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다 해가지고 유모피즘 스타일도 너무 완벽히 구현을 했죠. 여기에서 앱을 하나 이렇게 추가하면은 밑에 하나 뜨고 하나 더 추가하면 밑에 하나 또 뜨고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해도 저거 안 바뀌고 저거 딜리트도 이제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혼자 짜는 거를 이제 제가 구현을 해가지고 해봤었고요. 3월 중순부터 이제 2주 정도 개발을 해가지고 4월 5일에 이제 첫 공개를 했어요. 이제 여기서 제 살짝 아픈 비하인드 스토리가 조금 있는데요. 이거를 계속 개발을 하는데 계속 어떤 식이었냐면 해야 되는 스텝이 한 5개가 있으면은 한 앞에 3개 잘하고 뒤에 거 하나 못하고 뭔가 앞에 거 잘하고 앞에 건 잘 못하고 뒤에 것만 또 완벽하게 하고 뭔가 계속 하나, 2개씩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하는데 이거를 짤 때 제일 필요한 건 뭐냐? 엉덩이의 무거움. 얼마나 의자에 오래 앉아서 프롬프트를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 사실 이거를 짤 때 제일 핵심은 뭐냐면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뭔가 LLM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를 디자인해야 된다? 프롬프트. 얘한테 너가 어떤 거를 해야 되는 애고 너가 앞으로 할 수 있는 도구들은 어떤 게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저는 프롬프트 노가다라고 부릅니다. 프롬프트 노가다를 열심히 하다가 조금 이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근데 이제 4월 3일에 이제 오토GPT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엄청난 관심을 받죠. 그 오토GPT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때 코드 디버깅을 스스로 할 수 있다. 실제로 돌려보고 코드 틀린 거 찾으면 그걸 고치는 걸로 확 떴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야 기능이 이제 많아졌지만. 근데 사실 그때 그 디버깅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이제 너무 막 잠이 안 와가지고 그날 이제 이틀 거의 밤새다시피 해가지고 방금 보여드렸던 그거 딱 개발해가지고 4월 5일에 공개를 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웹 개발을 이제 프론트엔드만 웹 개발한 사례는 있었는데 그 백엔드랑 프론트엔드랑 다 같이 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동작 가능한 거를 만드는 거는 이게 첫 사례인 걸로 알아요. 그래서 뭐 트위터에 한번 올렸었는데 되게 화제가 됐었고, 네, 여기 Elastic Versatile Agent with LangChain 이렇게 이제 하나 만들었었고요. 이제 그 PPT 다들 갖고 계시니까 지금 보고 계시면 가서 이제 따봉 하나씩. 네, 농담입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이제 이거 외에는 또 되게 다양한 시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웹서핑을 LLM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오토GPT나 막 베이비 AGI 이런 것들은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 어댑트라는 회사의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것도 제가 번역을 해드릴게요. 이거 제 기억에는 뭔가 이게 집 찾는 페이지거든요. 집 찾는 곳인데 뭐 6천만 원 언더로 어떤 위치에서 집을 찾아줘 그런 요청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지금 여기 보고 계시는 이 마우스 움직임과 클릭이 다 LLM이 혼자 하는 겁니다.
이제 LLM한테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는 이제 텍스트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웹상의 데이터들을 이제 다 파싱해가지고 텍스트로 넣어주고, 너가 저걸 클릭해야 돼, 뭐 여기에 숫자를 넣어야 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베를 끝나고 이걸로 테트리스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테트리스를 웹에서 다 같이 으쌰으쌰, 그러니까 다 같이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근데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일 막혔던 이유는 뭐냐면, 테트리스를 혼자 짜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 필요한 지식도 너무 많고, 자기가 유지해야 되는, 내가 개발을 어디까지 했는지 알아야 되는 그 컨텍스트도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봤죠. 너는 테트리스 혼자 개발할 수 있냐? 저는 테트리스 그거 혼자 개발 못 하거든요. 이게 어쩌면은 내가 너무 혼자 테트리스 만들려고 욕심을 부린 거일 수도 있겠다. 이거를 사람도 사실 CEO가 혼자서 비즈니스 다 만들면 되는데 그걸 결국 못 하니까 이제 사람을 채용하고 역할 분배를 하고 태스크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LLM으로 서로 협업을 하면서 문명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거였어요. LLM이 그냥 협업을 할 수 있다면 그냥 GPT들끼리 서로 대화를 하고 너 생각은 어때? 너 생각은 어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저거를 생각을 할 때 시도했던 건 뭐냐면은 구글에다가 그거를 한번 쳤어요. 토론하기 제일 좋은 주제 치니까 뭐 담배세 인상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GPT 한 명한테 너는 담배세 인상에 반대하는 애야, 너는 담배세 인상에 찬성하는 애야 하고 이제 제가 말을 던졌어요. 얘한테 이제 담배세 인상에 반대하신 이유는 뭔가요? 하고 이제 딱 물어보면 이제 얘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얘기한 거 그대로 이제 컨시컨비해서 얘한테 물어보고, 얘 친구가 얘기한 거 컨시컨비하면서 제가 그거를 실제로 토론을 한번 시켜봤거든요. 그렇게 토론을 계속 하면서 서로 의견이 맞아지고,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하던 친구가 이런 상황에서는 찬성해도 될지도? 그리고 이제 찬성하던 친구는 너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럼 우리 한 이쯤에서 타협을 볼까? 하면서 그게 서로 다르던 게 수렴이 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은 이 LLM들끼리 서로 대화를 시키면서 그 중간 합의점을 잘 찾아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LLM이 새로운 LLM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이제 사실 뭐 제가 낸 아이디어는 아니긴 하지만, 다른 곳에서 먼저 나온 아이디어긴 하지만, 저것도 저는 너무 필수적이라고 느꼈어요. 사실 내가 더 필요한 사람은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일이 너무 많다 하면은 제가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는 제가 더 잘 알아요. 근데 뭔가 그냥 그거 난 필요하지도 않은데, 뭐 저는 이제 지금 LLM이라고 해봐요. 근데 갑자기 그걸 쓰는 유저가 야 너 그런 사람 필요하지 하면서 그냥 냈다 뭐 한 명을 더 만들어줬어요. 근데 사실 그게 필요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로운 LLM을 만드는 것조차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 뭔가 인류 문명의 비유를 해보면 이제 뭐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뭐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그래서 뭐 교육을 시키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금까지 랭체인도 그렇고 오토GPT도 그렇고 이벨도 그렇고 그 도구를 직접 다 만들어줬어요. 그 도구를 얼마나 잘 만들어주느냐에서 결과의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났단 말이에요. 근데 암만 생각해봐도 GPT가 저보다 코딩을 더 잘해요. 내가 이 도구를 만들어주는 게 말이 안 돼. 너가 스스로 직접 만들어봐. 너가 직접 만들고 너가 그거를 계속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지 계속 고민하고 더 발전시켜봐. 그러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뗀석기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처음에는 그냥 살짝 날카로운 돌이었는데 그걸 계속 쓰다 보니까 이렇게 갈고 저렇게 갈면 더 잘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깨닫고 도구를 더 발전시키잖아요. 그 과정을 얘도 한번 시켜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마지막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류 문명이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발전한 문명이 단 하나, 이 인류 문명이에요. 근데 이 인류 문명이 다른 종들과 비교해서 제일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언어가 존재를 했고 그 언어의 존재로 인해서 서로가 가진 것들을 공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유가 같은 시간축에서만 공유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간축끼리도 공유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지식을 갖고 계실 텐데 그 지식이 사실 수백만 년 동안 인류 문명이 쌓아놓은 그 지식을 보고 공부하시잖아요. 뭐 제일 쉬운 예시로는 책이 있겠죠. 책을 보고 공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LLM들끼리 각자 대화하면서 이제 지식을 공유한다면 그러면 진짜 문명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 이름을 Artificial Civilization이라고 지었고요. 줄여서 이제 AI Validation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 회사 내포에서 이런 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간단하게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펄슨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AI 하나가 에이전트라고도 볼 수 있죠. 펄슨 안에는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할 수 있고요. 자기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친구를 한 명 초대를 할 수 있어요. 이 문명에 새로운 펄슨이 유입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고요. 도구가 만약에 없거나 내가 지금 뭔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적절한 도구가 없다면 직접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액션을 하면서 펄슨이 처음에는 펄슨 한 명으로 시작을 하지만 내가 거기에 뭐 테트리스를 만들어줘. 그리고 해보려고 치니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제 막 한 2명 더 만들고 걔네들끼리 이제 서로 머리 맞대고 야 너가 이거 해, 너가 저거 해, 너가 이거 해. 너 이거 하면 나한테 결과 공유해줘. 너 이거 하면 나한테 결과 공유해줘. 좋아. 이제 다음 거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금 그런 거를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이게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올해 안에 되느냐 그거에 대한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Artificial Civilization. 오늘 LLM에 대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혹시 QA 있으시면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AI 문명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문명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시고, 또 그리고 계시는 AI나 모나이제이션의 미래 모습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걸 만드셨다면 이걸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구체적으로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저희들 삶과 어떻게 이제 영향을 줄지 그런 궁금합니다.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첫 번째 질문이 날아가는데 기억나는 것부터 해볼게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좀 개발자다 보니까 그런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AI 빌리제이션이 잘 된다면 사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그런 서비스를 그냥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얘네들끼리 계속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다 보면. 그 말은 뭐냐면 사실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을 하려는 창업자들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개발자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개발자를 찾는 게 어려워서 창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그냥 그런 개발자가 없어도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구현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이제 서비스가 지금보다 한 10배, 100배 더 빠른 속도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발자 3명을 3달 써가지고 한 1,000만 원, 3,000만 원 들여가지고 쓰는 것보다 이거를 1시간 태워가지고 토큰을 한 10만 원, 20만 원 태우는 게 훨씬 싸거든요. 사실 토큰 10만 원, 20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비싼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중에 서비스를 만들어도 괜찮겠다 싶고요. 그리고 그 문명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문명의 제일 큰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명 전체가
항상 그러니까 강증가 함수여야 돼요. 항상 그 전체 문명의 합이 더 커나가는 모습이어야 되고, 심지어 저는 그게 익스포넨셜하게 커질 때 그게 진짜 문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니어하게는 그거는 문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끼리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인사이트를 공유하다 보면 익스포넨셜하게 이제 그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 뭐 겸사겸사 추가적인 답변을 드리면, 이제 오토GP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뭔가 계속 돌려도 뭔가 남는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면 실제로 도구 같은 걸 저장하는 게 없고 그런 인사이트 같은 걸 저장하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문명에 오래오래 저장을 하고 그걸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충분히 문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다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발표 네, 감사합니다.